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에 대한 정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1%도 못 미치게 살짝 빠지면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요. 코스닥만이 1% 넘게 좀 빠졌습니다. 자, 오늘 주가 지수는 이렇게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경착륙 같은 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완화됐다. 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중국 경착륙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냈다고 하고요. 앞으로 지급 준비를 완화라든가 이런 좀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인식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시장을 둘러싼 대외적인 그런 여건은 상당 부분 호전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 두 군데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전화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 013-3366-0110으로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주셔도 가능하십니다. 자, 먼저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입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종목들 소개해 주실런지요? 네, 첫 번째로 KDB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대림산업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올해부터는 성장을 즐겨야 한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대림산업은 국내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높은 해외 부문 이익률을 바탕으로 과거와 달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주 전략을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비록 지난 3년간 미분양과 건설 자회사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가 지속되었으나 이제는 리스크가 축소됐고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밸류에이션 상승과 주당 순이익 증가로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2012년 매출액은 9.7조 원, 영업이익은 6,120억 원, 당기순이익은 5,438억 원일 전망입니다. 올해 실적 포인트는 동사 사업부 중 가장 이익률이 높은 해외 부문 매출액이 3조 원, 그리고 매출 비중이 31%로 증가하면서 실적 성장을 본격적으로 견인한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2011년 신규 수주 중 총 10.5조 원으로 신규 수주는 총 10.5조 원으로 해외 6조 원 그리고 국내 4.5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며 동사의 2012년 신규 수주 목표는 13조 원으로 해외 8조 원, 국내 5조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경영 전략 변화가 수주 증가로 연결되면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올해는 동사의 성장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2년 신규 수주 13조 원으로 성장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동사는 2011년 해외 수주 6조 원을 달성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해외 수주 확대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해외 수주 8조 원을 달성해 성장성을 이어간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1분기에 베트남, 필리핀, 자메이카에서 총 15억 불 규모의 발전소 수주가 가시화될 전망이며 현재 동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 동사가 작년에 모두 수주한 사우디 라스타누라 석유화 컴플렉스 후속 광정 4개 패키지 총 40억 불, 그리고 사우디 케미아 합성거목 프로젝트 25억 불, 사우디 리야드 발전소 15억 불, 사우디 제타 남부 발전소 30억 불 등입니다. 올해는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고 해외 수주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건설 자회사 리스크가 축소됐기 때문에 동사의 펀더멘털 계산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가는 2012년 예상 실적 기준 퍼 7.1배, PBR 0.8배로 상당히 저평가인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며 1월 목표 주가는 15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부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중공업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확연히 달라진 위상이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수익성 안정화도 해양설비 수주 증대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1년 4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3조 4,7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6.1%로 추정이 됩니다. 2011년 2분기와 3분기의 실적 하향 추세와 비교할 시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입니다. 2012년에도 낮은 성과 수주분의 매출 인식이 확대되어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나 그 기울기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특히 후판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점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본산 후판 가격이 지난 7월 880달러, 그러니까 톤당 880달러에서 12월에는 톤당 730달러로 17% 정도 하락을 하였고 추가적인 하향 가능성도 높습니다. 2011년 수주한 드릴십 열척이 2012년 하반기부터 건조되는 점도 향후 실적 개선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해양 생산 설비 수주로 생산 설비에서 강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양 생산 설비 수주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FPSO 하부 구조물 건조 경험을 쌓고 LNG
LNG선에 강제로 부상한 이후 지난해에는 쉘사로부터 30억 달러가 넘는 LNG FPS선을 첫 번째 수주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연초부터 26억 달러 상당의 해양 생산 설비 수주를 조선사들 중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LNG선, 드릴십선, FPOS LNG선에 이어 전통적인 해양 생산 설비에서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입증시키는 순간입니다. 브라질, 서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현재 입찰 중인 FPS와 FPOS LNG선 등은 해양 생산 설비에 대한 최종 경합이 진행 중에 있어 추가적인 수주도 머지않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수주 목표 125억 달러는 무난히 초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연초의 첫 수주로 올해 수주 목표는 125억 달러의 20%를 이미 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FPOS와 FPSO, LNG선 등 입찰 진행 중인 건들도 규모가 큰 프로젝트들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에는 청신호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들어서 동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4,000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HMC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CJ 오쇼핑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국내외 홈쇼핑 성장 문제 없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CJ 오쇼핑의 올해 사업 계획은 치국고 3조 원과 영업이익 1,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들어서도 비교적 양호한 업황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5일 현재 목표 대비 90% 이상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어 전체 소비 경기와는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유럽연합의 재정 위기로부터 올해 1월 15일 현재까지의 흐름은 대단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CJ 오쇼핑만의 해당 사항이라기보다는 홈쇼핑 산업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업황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발빠른 대처가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실속형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정확히 읽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J 오쇼핑의 PB 매출 비중은 올해 25%로 전년비 10%포인트 올릴 것이고 단독 및 독점 상품 개발과 대체식품 등 실속형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취급고와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비 16.6%, 14.9% 증가한 2조 9,200억 원과 1,500억 원으로 전망합니다. 취급고 성장률이 전년비 다소 둔화되는 건 사실이나 소비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단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 파죽지세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의 중국 사업은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로 시장 확대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CJ 오쇼핑은 광저우 지역 최대 케이블 TV 사업자인 광저우 TV와 합작법인 광동 TV를 설립하고 10월부터 홈쇼핑 방송 송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합작법인 동방 CJ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홈쇼핑 방송 송출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베이징, 난징 등 중국 주요 도시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국 외에도 2009년 인도의 스타 CJ를 개국하고 지난해 일본 CJ 프라임 쇼핑을 출범한 데 이어 베트남과 태국 등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적어도 2개 국가에 신규 진출할 계획이며 당분간 해외 사업 확장에 역량을 주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규 진출한 국가별 손익의 BEP 시점은 진출 후 4년차로 보고 있어 해외 사업 연결 손익 기준으로 볼 때 2014년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해외 사업 연결 손익이 지난해 가장 나빴지만 적자 폭은 빠르게 축소될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HMC 투자증권에서는 CJ 오쇼핑의 주가 31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CJ 오쇼핑 좀 굵직굵직한 기업들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고요. 대림산업과 삼성중공업 그동안 좀 상당히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건설과 조선업종에 관한 대표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문자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은 최병곤, 양순모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먼저 문의하실 종목은 어떤 걸까요? 테라세미콘이요. 네, 테라세미콘 가격과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오늘 사셨어요? 오늘 사셨나요? 네, 31,200
200원에 산 것 같은데요. 31,200원, 뭐 31,000원, 31,000원에 사셨고요. 예, 네. 비중은 얼마일까요? 뭐 200원이야, 뭐 20%입니다. 20%요. 네. 예, 그럼 31,000원에 20%로 맞춰서 한번 상담을 해보면 될까요? 네네네. 네, 자 그럼 궁금하신 점을 여쭤봐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너무 뭐 회사는 좋다고 하는데 네. 고가에 잡은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고요. 네, 이제 목표 주가 단기로 목표 주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단기 목표 주가.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테라세미콘에 대해서 우리 최병권 전문위원께서 31,000원에 20% 단기로 한 어떤 움직임을 보일런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지금 당황을 하신 모양입니다. 예.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의 상승세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좀 높게 사신 게 역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한 달 정도의 흐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높게 사셨다는 게 역시 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매매를 해보면은 매수가 한참 들어오고 빨간불이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도 항상 보면은 좀 혼동이 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 다음에 거래를 하실 때는 그러한 요소를 좀 고려를 하셔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추세는 상당히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 사신 포인트가 한 이 정도 가격대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종목을 어디에서 샀을 경우에 수익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답은 금방 나옵니다. 왜 타이밍이 안 맞았고 매매가 꼬였는지가 금방 나오거든요. 이 종목은 흐름이 좋고 종목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라는 건 항상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쯤 내려왔을 때 여기 근처 어디 가격대에서 매수를 했더라면은 수익은 났었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도 이틀 사이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르니까 또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거기다 또 코스닥 시장이 오늘 또 조정을 같이 받아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러한 요소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바로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유를 하셔도 돼요. 보유를 하셔도 되고 반전을 기다리시되 다만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한 31,500원에서 32,000원권에 도달하면은요. 거기서는 매도를 한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주가가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또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시간을 거치면서. 그러면은 한 이 정도 가격대, 뭐 대략적으로 한 29,000원 정도 선에서 뭐 이전에 앞서 주가가 진행했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수익 나기도 쉽고 대응하기도 편합니다. 보통 이런 게 이제 그 대응을 하다 보면 저절로 느끼게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또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대응을 하시면서 다음 타이밍을 한번 찾아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매수하는 그 타이밍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문자 상담 들어온 종목들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자 며칠 전에도 좀 몇 분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이걸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매수가 등등에 대한 조언을 부탁하셨습니다. 네, 우선은 한국항공우주 이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단기적인 부분들과 또 중기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트렌드는 일단은 깨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이 이제 많이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매수를 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각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그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 37,000원대를 좀 지지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 구간대가 이탈이 되면서 가격적인 변화가 좀 이제 나타나기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 37,000원이라는 이 심리적 구간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한 32,000원대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이제 뭐 내일 당장이라도 32,000원이 와가지고 이 종목을 덥석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가의 흐름이 계속 편파적으로 이어지는지
대한 이유는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었던 뭐 외국인 투자들이나 많은 기관 투자들도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이 좀 바뀐 만큼 일단 주가에 대한 그 흐름이 좀 단기간은 좀 좋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 32,000원 한 전후로 일단은 매수 구간을 이제 공략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면은 한 32,000원 한 전후로 한번 매수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JW 중에 신약입니다. 12,000원에 50%입니다. 자, JW 중에 신약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투자자께서 또 높게 사신 거예요. 따라가면서 사시기 때문에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의 테마 종목들을 보면은 급등세를 타거나 전고점을 넘어가 버리는 식으로 순식간에 연속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개가 있다라는 것이지 그 종목이 전체 시장을 대변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보통은 일반적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면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또 조정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중해신약 같은 경우에 앞에 주가의 흐름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승 흐름이 계속 좋지만은 실제로 이런 구간에 샀을 때 큰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죠. 쉽게 수익이 잘 안 납니다. 물론 여기에서 샀다 치더라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그때 결국 들고 갔을 때 손해가 나다가 다시 수익이 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높은 데서 사면은 아무래도 수익이 잘 안 나고 손실이 쉽게 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 앞전에 여기에서 또 다시 샀다라고 치더라도 바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버리면은 여기서 벌써 30%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멀쩡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구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그 주식을 여기쯤에서 바닥이 잡히는 걸 보고 샀더라면은 수익이 쉽게 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즉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투자자께서도 지금 사신 타이밍을 보면은요. 여기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한 달 가까이 상승한 상태에서 여기서 주식을 샀습니다. 누가 그걸 모르냐. 나는 그래도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더 넘어가는 주식은 우리 투자자들께서 골라보시는 몇 개의 종목만 해당될 뿐이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오르면 내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익을 낼 확률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차라리 그렇게 잡지 말고 그 50%를 지금부터 나누어서 분할로 매수를 했더라면 수익 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종목이 다시 전고점을 올라오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따라서 일단 반전을 좀 준다든지 해서 11,000원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에 올라오면은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옆으로 기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온다면은 거기서 다시 50%를 채워놓으시면은요. 이 종목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오스코텍입니다. 오스코텍 4,560원에 30%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빠르게 그 재무제표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우선은 좀 제약주라 좀 이것도 안 좋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좀 좋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적자 기업이고요. 우선은 반등권 때 이제 들어온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좀 매도하는 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두시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가권이 오늘 그 61선 또 121선 일단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심리적 지지 구간과 또 저항 구간을 또 뜻합니다. 근데 이런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뿐만 아니라 중장기 이동평균선들 모두 마저도 오늘 발생된 장대 음봉에 그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이 모두 다 그 장대 음봉에 모두 다 포함돼서 좀 밀렸다는 것은 일단 주가의 흐름은 향후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700원은 이탈을 하지 않아야지만 그래도 다시 주가가 향후 반등을 좀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한 3,700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겠고, 물론 지금 매수가가 4,560원이라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손절하느냐
대한 요구 부분 질문도 하실 텐데 요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목이 만약에 내려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좀 비중을 좀 줄여 주셔야 됩니다. 무작정 이걸 종목을 계속 버티더라도 만약에 회사가 또 튼튼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있거나 아니면 영업적인 이익이 있다면 이걸 보유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은 그러한지 못하다는 점이 일단은 좀 아쉽기 때문에 만약에 3,700원을 이탈을 한다면 좀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혹은 주가가 향후 이제 한 4,400원, 4,500원 그리고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도 계속해서 종목들을 매도하고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을 좀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메디프론입니다. 8,350원에 30%입니다. 자,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앞에 중해 신약하고는 전혀 반대의 케이스에서 매수를 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매수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도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넘어갈 때 주식을 또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샀다면은 또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그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주가가 바닥을 잡기 시작할 때 여기서 사니까 바로 쉽게 수익이 나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고 바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고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이 빨리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 버릴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은 앞에서 발생했던 전 고점 라인을 조만간 넘어주느냐 아니면 결국은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결정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돌파를 할 때 9,300원 정도를 넘고 간다면 이 종목은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시고 그럴 때는 목표가를 10,000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7,7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이 종목이 반등에 실패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빠르게 보실 것 같으면 한 8,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깨지면은 이 종목은 조정을 준 이후에 2단 하락으로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거니까 그때는 반드시 손절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자 계속해서 다음번에 또 전화 연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유진로봇이요. 유진로봇 가격과 비중 알려주시겠습니까?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5,100원에 30%요. 30%? 예. 앞으로 주가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게 많이 빠져가지고 아주 답답해요. 예, 답답하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순모 전문가께서 유진로봇 바로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선 주가가 좀 고점 대비로 좀 많이 빠지셔가지고 좀 많이 심란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유진로봇의 경우에는 그 작년도 12월 중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이 기술 개발에 대한 호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주가가 또 신고점을 이번 해부터 좀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이 고점을 찍고 주가가 좀 내리막을 좀 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로봇주에 대한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뛰어나다라고 일단은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요. 주가가 단기간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떤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좀 주가가 반등이 된 경우 반등이 나왔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유진 로봇의 그 재무 상황을 본다면은 회사가 일단 적실히 운영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9년 만에 이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한 회사인데요.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해서 이제야 이제 적자 기업에 대한 이런 타이틀을 이제 얻게 된 이제 종목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일단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유진로봇이라는 그 종목의 그 퍼라는 걸 보면요. 일단은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내가 이 유진로봇을 들어갔을 때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한 2배가, 내 돈이 한 2배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보면은, 이 유진 로봇은 지금 주가가 한 200, 퍼 200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한 200년이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가가 그만큼 고평가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물론 성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좀 중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한 5,100원이시면은 한 손실폭이 한 20%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주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한번 튀어 올라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주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이제 모색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번 이제 매도에 대한 생각도 한번 이제 고려를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근데 매도를 이제 어디서 줄이시냐면은, 이거는 이제 5,100원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요런 이제 그 막연한 좀 기대감보다는 제가 좀 현실적인 가격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700원 위의 구간대부터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좀 어떠한가? 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주가가 이제 밀린다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밀린다는 요런 이제 부분들뿐만 아니라, 하지만 여기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꾸준히 요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뭐 순매수세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차트도 지금 이제 단기 그 이격을 벌려놨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수렴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자면 조금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온다. 하지만 한 4,700원 위에서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동국 산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도 여러 번 보내신 것 같습니다. 4,350원에 50%입니다. 동국 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을 보면 왜 못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가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적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든지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급에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쌍끌이 형태로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종목에 어떤 숨겨진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은 결국은 지금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조건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하셔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매수가가 높지 않은 수준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요. 오늘 용연 BM이라든지 또 그런 풍력 관련주들의 상승이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해상 풍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때마침 고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대체 에너지 관련주의 주가를 자꾸만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움직임이 좀 나올 듯해요. 다만 풍력에 특화된 종목이라면 동국 SNC를 먼저 꼽기 때문에 동국 산업은 거기에서 조금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요소가 약간의 걸림돌이 되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유 물량 그대로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하이닉스입니다. 21,800원에 40%고요. 네, 우선은 그 21,400원에 사셨으면 21,800원 사셨으면은 일단 뭐 매도가, 목표가를 이제 그 문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격은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내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이제 그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주당 이제 그 순이익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랭값 가격이 이제 이제 최저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닥을 이제 갱신을 하다가, 이제 그 태국에 대한 이제 홍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뭐 하드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반도체 이런 부분에도 지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다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삼성그룹에서도 뭐 반도체 쪽과 또 비메모리 측에 대한 이런 이제 투자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실행할 계획이다라는 이런 이제 그 발표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그 하이닉스에 대한 그 수혜는 제가 이제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지금 IT 관련 업종으로 이제 봤을 때는 지금 하이닉스라는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한 3만 원 한 초반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비중이 한 40% 정도라고 하시는데, 지금 IT에 대한 이런 베팅 비중이 한 40%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가져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철강 혹은 또
철강, 그리고 이제 건설주 쪽으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좀 배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긴축 완화에 대한 부분들과 중국에 대한 이제 뭐 새로운 이벤트성에 대한 이제 재료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점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한 하이닉스는 한 3만 원 초반대 구간대에서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고 혹은 지금 이제 뭐 좀 현금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이제 건설주 쪽이나 아니면 좀 철강주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36만 5천 원에 20%입니다. 자, 현대중공업도 상당히 오랫동안 물리셨고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걱정이 상당히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대형주들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투자 자금들도 대부분 다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좋은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치고 도는 상황이 좀 보입니다. 주가가 장기간 하락세를 탔었고 9월달 이후부터는 계속 30만 원권을 넘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기고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더 내려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었었고 또 그렇지 않고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여건도 만들었었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업에 대한 너무 저평가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신규 수주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조 5천억 정도의 또 신규 수주가 있었고요. 또 현대중공업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바닥을 탈출하려는 조짐이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은 역시 그동안 10월, 11월, 12월 달 횡보했을 때의 모습에서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또 최근에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에 의한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1월 13일 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 현대중공업에만 대해서도 3,876억을 샀고요. 기관이 2,985억.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뭐 조 단위로 주식이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상태고요. 또 13일 날부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주된 종목들이 이런 조선업종이나 아니면 증권업종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요번에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을 파시기보다는 보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우리 투자자께서 지금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그냥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중간에 매수를 했다가 다시 팔았다가 뭐 이런 식의 대응도 한번 해보실 만하고요. 요거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같이 옆에서 매매 결정에 도움을 준다면 좀 더 수월한 대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인데요. 12,400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12만 4,400원에 사셨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는데 아마 4자를 한번 더 누르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12,400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유럽발 신용 악재에도 불구하고 좀 가장 탄력적으로 또 여기에 또 활짝 웃으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게 또 증권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 업종은 상승 사이클에 대한 초기 단계로 대한 요런 이제 부분으로 좀 해석이 좀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투자증권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를 제가 이제 살짝 살펴봤었는데 일단 순 자산 가치에 대한 저평가되어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순 자산 가치보다도 더 적게 평가되어 있는 지금 주가의 위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주는 지금 뭐 포트폴리오에 없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주가가 계속해서 껑충껑충 이제 공중부양하는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비중이 한 30% 정도이시라면은 계속해서 저는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주가는 한 17,000원 구간대까지도 일단은 뭐 적정 주가 한 17,000원대까지도 일단 저는 이제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에 또 보유 의견까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을 먼저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걸까요? 코스맥스요. 코스맥스, 예. 예, 17,600원에 100%를 가지고 있거든요. 17,600원에 100% 전량이시네요.
예, 네. 예. 자, 그게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그게 좀 올라가는가 좋다고는 하는데 올라가는가 싶으면 다시 내려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대응책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매도가나 손절가나 수급은 어떤가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요. 올라갈 듯 하면 또 흘러내리고 올라갈 듯 하면 예. 흘러내리고 답답하시군요. 예, 예. 예. 모든 투자란 게 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자마자 확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세상에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2월부터는 뭐 또 유럽 문제도 뭐 그러고 막 하니까 이거 마음이 막 좀 조급해지네요. 예. 1월 달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안 되니까요. 네. 어쨌거나 아마 1, 2, 3월 달 중에는 뭐 유럽 문제도 그렇고 조금 혹독한 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싶기도 한데. 예. 네, 대응책 좀 잘 세워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자, 그럼 네네. 최병건 위원님께서 코스맥스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상투적인 답변을 떠나서 확실하게 실제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 종목은 반등을 줄 때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십시오. 왜냐하면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주식을 사서 그 다음에 그 주식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주식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더 이상 성장을 못 해버리면 주가가 급락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시점에는 이미 주가가 한참 올라 있거나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초기 상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미 그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흐름이 좋아진다면 그때 가서는 뉴스에도 언급이 되고 여러 가지 소문도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때서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실제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나 기아차는 누구나 다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1년째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바닥권의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정치권 테마 주식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화장품 제조업체가 에이블 CNC부터 해서 상당히 상승세를 많이 탔었어요. 그래서 성장이 계속되는 사업인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요게 2009년도고 요게 2010년도고 요게 2011년도입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계속해서 3년간 상승을 했죠. 따라서 그런 상승이 나온 다음에 우리 투자자께서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그럼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런 종목이 더 올라가냐 하면은 사실은 이런 종목보다는 앞서 제가 잠깐 상담을 해드렸던 현대중공업 같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내리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이고 기업도 여건이 맨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통 나빠진 이후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주가에서 바닥을 치고 돌 때 주식을 사면은 남들은 좋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수익은 쉽게 난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구조도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다 팔으라는 얘기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 100%를 다 들고 있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우려하는 걱정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조금 나올 때 조금 더 강한 주식들 지금 거래소에 보면은 바닥에서 주가가 옆으로 기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또 뭐 화학주나 태양광 주식이나 뭐 증권주 뭐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식 대형주들 하나 사놓으시면요 훨씬 더 쉽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SKC 보겠습니다. 41,5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발에 대해, 긴축 완화에 대한 이제 요런 그 기대감과, 요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화학주들이 상당히 많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대비로는 일단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일단은 SKC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4만 원 이하에 대한 구간대가 온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저평가되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같이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차트가 상당히 견고해지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관 투자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뭐 반등권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시장이 외국인들이 꼭 사야지만 시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시장에 기관 투자들이 사는 종목들마저도 이제는 주가가 같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보다는 또 기관 투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좀 보시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는데 우선 SKC에 대한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5만 원대까지는 일단 주가가 좀 반등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주가의 흐름이 일단은 뭐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주가의 흐름이 일단은 우상향 전개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주가가 일단은 매물에 대한 이런 압박 때문에 일단 주가가 바로바로 이렇게 타이트하게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은 충분히 단기 목표가 한 5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4만 원 이하의 가격이 왔을 땐 다시 한번 비중마저도 그리고 또 신규 시청자님들도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CC입니다. 영어로 KCC죠. 30만 원에 10% 사셨는데 이거 추가 매수하고 싶다고 추가 매수 가격 좀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30만 원에 10%는 이미 갖고 계시고요. KCC는 최근에 현대중공업 지분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만들었는데요. 타이밍 쪽은 조금 안 맞았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팔고 난 다음에 좀 더 올라버려서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만은. 어쨌든 KCC는 지금 내용적으로 좋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상향 방향을 그리고 있고 또 수급도 기관 쪽에서 계속 따라붙어 주기 때문에 꾸준히 지분을 늘립니다. 아마 KCC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늘린다기보다도 비중 자체를 애초에 늘리려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의 핵심 종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으시면 좋겠냐 하는 부분은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볼 때는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많은 조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해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한 5일선을 살짝 이탈하는 수준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조정이 나올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정도 가격이 아마 31만 원대 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가격대에 좀 도달하면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되겠지만요. 그 정도를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10%만 사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업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믿음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3,650원에 25%입니다. 네, 우선은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일단 주가가 거래량이 일단 너무 좀 없다라는데 일단은 좀 아쉬운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한국정보통신을 일단 보유를 하고 있으시다면은 일단 한 3,400원에 대한 일단은 기준을 좀 잡아놓으시고 여기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일단 심리적 저항 구간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는데 이 구간에 맞춰서 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한에서 일단은 좀 보유하는 의견을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평화전공입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는데요. 평화전공을 풀고 바로 전화 연결 또 이어가겠습니다. 19,900원에 30%입니다. 평화전공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성장성 자체가 좀 정체 상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상 성장보다는 옆으로 기는 구조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질 구조는 아닙니다. 제 판단에는 한 19,000원에서 20,000원권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여지는데 그 이상의 상승을 기대하기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인 듯 싶어요. 물론 그 이후에 또 진행이 바뀐다면 얘기는 또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좀 기다려 주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19,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매도를 좀 하시면서 다른 걸로 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타 자동차 업종들 부품주들이 약간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이 약간씩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보다는 다른 업종 내에서 종목을 한번 교체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아이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안 들려요. 아, 그러시군요. 예. 갖고 계신 종목이 뭡니까?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세운 메디칼이요. 세운 메디칼이요. 예. 가격과 예, 비중은 얼마일까요? 예, 5,485원에 45%요. 예. 자,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점만 말씀드리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좀 오르더니 오늘 그냥 또 폭락을 했거든요. 예. 왜 그런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매도가 좀 알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양순모 전문가의 답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우선은 주식이라는 것이 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에 대한 이런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너무 이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세운 메디칼도 그 차트로만 본다면은 주가의 움직임이 뚜렷한 방향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어떤 지금 뭐 재료라든지 아니면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일단 박스권대의 형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일단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운 메디칼도 마찬가지죠. 헬스케어 관련주에 이제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뭐 열심히 이제 뭐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비탄력적으로 좀 움직여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큰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헬스케어 이제 관련 이제 기업들에 있는 속해 있는 그 테마군에 있는 기업들을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면요. 지금 그 테마권에서 이제 중위권 정도에는 이제 들어가지만 사실상 주가가 고평가되어진 부분 때문에 좀 주가의 움직임이 좀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다른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지금 이제 고평가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단기 차트 쪽으로만 일단은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제 매물 구간대를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말은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또 보유 의견을 좀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목표가도 그리고 손절을 잡는 목표가가 아닌 지금 매수가가 5,485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도 일단 너무 고평가가 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지 못하겠고 한 5,750원 선에서 제가 목표가를 좀 잡는 그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익 구간에 오시면요, 좀 분할 매도를 하신 이후에 오히려 헬스케어 관련주 쪽에서도 저평가되어진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로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답변 드린 두 분은 최병권, 양순모 두 분의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1월 18일 수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목요일장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